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고 두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도 모르게 암을 부르는 습관 5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소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암이라는 무서운 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습관들을 조금씩 바꾸기만 해도 암 발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영상을 본 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문득 나도 언젠가 암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암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900만 명 이상이 암 진단을 받고 그중 1,0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숫자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전문가들은 암의 30 내지 50%가 생활 속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우고 실천한다면 암을 멀리하고 건강한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할 5가지 습관은 단순히 암 예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습관 1.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 가공식품, 정말 위험할까?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배고픔을 달래본 적 있으신가요? 점심엔 햄버거,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를 드시고 저녁엔 냉동 만두나 소시지로 간단히 때우신 적은요? 저도 바쁘다 보면 그런 날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가공식품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앞으로 식습관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실 거예요. 가공식품,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방부제, 발색제, 인공 첨가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성분이 아질산염인데요. 이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1군 발암물질이 뭔지 아세요? 담배나 성면과 같은 수준의 위험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죠? 숫자가 말해주는 위험.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가공육을 50g씩 먹는 사람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50g이 어느 정도냐면 베이컨 2 내지 3조각 정도의 양이에요. 이렇게 적은 양을 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암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가공식품에 흔히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과다한 소금, 설탕은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다른 질병의 위험도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과일과 요거트를 챙겨 먹고 점심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어보세요. 저녁엔 채소와 단백질이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땐 일주일에 3 내지 4일만이라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 제안. 오늘 저녁 메뉴로 가공식품 대신 뭘 먹을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과 브로콜리 볶음 아니면 연어 스테이크에 샐러드를 곁들여 보는 것도 좋겠네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일석이조예요. 여러분은 어떤 메뉴를 떠올리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습관 2. 운동 부족. 앉아있는 시간이 암을 부른다고. 두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세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퇴근 후엔 소파에 누워 TV나 스마트폰만 보시진 않나요? 현대인의 생활이 점점 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암 위험을 높이는 큰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WHO에 따르면 신체 활동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데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는 암 예방과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같은 암은 운동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운동이 주는 놀라운 효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이 30%나 낮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유방암 재발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 숫자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떤 운동을 할까?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혹은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회사 근처를 10분 산책하거나 집에서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10개를 해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1분이라도 스트레칭 해보세요. 기분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느껴보실 거예요. 습관 3. 지나친 음주. 술 정말 괜찮을까? 세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암 예방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계 암 연구 기구 WCRF는 암을 예방하려면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장합니다. 왜냐고요?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이 물질은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간암, 식도암, 구강암, 대장암은 음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음주의 위험. 예를 들어 하루에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사람은 간암 위험이 23배 높아진다고 해요. 여성의 경우 하루에 와인 한 잔만 마셔도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깨닫게 되죠. 현실적인 대안은 그럼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이상적이긴 하지만 회식이나 모임이 많은 현대인에겐 쉽지 않죠. 그럴 땐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 내지 2회, 한 번에 1 내지 2잔 정도로 제한해 보세요. 술을 마실 땐 물을 많이 마시고 간을 보호하는 콩나물이나 브로콜리 같은 음식을 곁들이는 것도 좋아요. 작은 도전 제안. 다음 모임에서 술 대신 탄산수나 무알콜 음료를 선택해 보세요.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술을 줄인 적이 있나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습관 4.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수면이 암과 무슨 상관? 네 번째 습관은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다 잠이 부족한 날이 있나요? 주말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되진 않나요? 이런 습관이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일정한 리듬에 맞춰 호르몬과 면역 기능이 조절됩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생활은 이 리듬을 깨뜨리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는 야간 교대 근무를 잠재적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어요.
야간 근무자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위험이 높다고 하죠. 수면의 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8시간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은 면역력이 더 강하고 암 발병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반면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염증에 취약해지고 암세포가 자랄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수면 개선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늦어도 자정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지금 해볼까요? 오늘 밤 잠들기 30분 전에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수면 루틴은 어떤가요? 좋은 팁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습관 5. 스트레스 과다. 스트레스가 암을 부른다고. 마지막 5번째 습관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직장, 가정, 경제적 문제 등 현대인은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기 어렵죠.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론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암세포가 자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과 스트레스의 연관성이 깊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법.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긴 어렵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있어요.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명상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세요. 걷기 운동, 자연 속을 걸으면 기분이 맑아져요. 취미 활동, 그림, 음악, 요리 등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대화, 친구나 가족과 속마음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 여러분, 오늘 하루 중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건 암 예방의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뭔가요? 궁금하네요. 지금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자, 오늘 5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로 식사하기, 일주일에 3 내지 4일 실천. 하루 30분 걷기 운동 습관 만들기,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음주는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금주하기, 대체 음료 선택. 하루 6 내지 8시간 규칙적으로 숙면 취하기, 자정 전 취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나만의 방법 찾기, 명상, 취미 등. 5가지를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하루에 하나씩 도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집밥을 먹고 내일은 30분 걷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건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암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인 습관이 몸속에 씨앗을 심은 결과죠. 하지만 반대로 좋은 습관은 건강한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암을 이기는 식습관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볼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